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1,100달러 플러스 0.69%, 이더리움 3,700달러 마이너스 2.18%, 도지, 시바이누 코인 제외하고 알트코인들 모두 마이너스고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들 주춤할 때 우리 도지코인 업비트 플러스 15% 급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상승력이 좋았습니다. 커뮤니티로 도지코인 부매도 하셔서 평당 관리하시라고 공지를 드렸고요. 도지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한 것은 시바이누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미국 로빈후드에 추가 상장될 수 있다는 루머 나오면서 시바이누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플러스 12% 급등했고, 시바이누 코인 거래 불가능한 한국 업비트에서는 도지코인이 같은 민코인으로서 동반 상승력이 컸습니다. 또 테슬라 기가밸린이 성공적으로 개장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3% 급등하고, 일론 머스크 로켓 트윗으로 인해서 도지코인도 분위기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도지코인 홀딩 하시는 분들은 적정 비중으로 코인 포트폴리오에서 보유하고 계시고, 평단을 항상 낮게 홀딩 하시고 이번처럼 강하게 플러스 10% 8%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화를 해두시고요. 도지코인이 장기에는 유망한 코인이지만 장기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개발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장기로 멘탈 건강하게 들고 가시려면 평단이 낮아야 되고요. 도지코인 가격이 플러스 5% 이상 급등하면 중경투가 빠르게 매수 매도 가격 공시를 드리니까 알람을 전체 알람으로 켜두시고 빠르게 대처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330원에 매도하셔라 공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쁘셔가지고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도 기회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요. 미국 중남미로 최근에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코인하고 도지코인 매수를 한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오르니까 신규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서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사는데, 코인에 1년 이상 투자한 고인물들은 단기에 스윙치기 위해서 보통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하는 거고, 장기 홀더들은 도지코인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민코인들 가격 상승이 좋은 것은 신규 투자자들 유입이 많다,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중경투가 9월부터 홀딩하라고 추천드린 코인들 이더리움, 스텔라룸의 도지코인 상승력이 최근 들어서 좋고, 아코인하고 통코인도 40% 20% 상승력 괜찮았죠. 스텔라룸에 최근에 500원 달성하고 매도하시라 공지 들었고, 그 다음 가격이 하락했고, 도지코인도 330원 이후에 가격이 또 하락을 했고요. 쌀 때 사두셨다가 비쌀 때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인들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죠. 하나 둘씩 가격이 상승하면 현금화해서 들고 계시다가 다음 저점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국 시간 10월 19일부터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되는데 알트코인들은 왜 이렇게 주춤한가 생각도 하실 듯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테이퍼링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을 11월에 해버리면 시총 크고 기관 투자자 비중 높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야 소폭 하락하고 반등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하락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2배 이상 크고 상승은 찔끔 조금 오르니까 알트코인 투자자들 추가로 자금을 못 넣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 8월이나 9월에 미리 했었으면 알트코인 투자자들도 현재 마음 놓고 에이다, 리플, 도지코인 매수할 건데, 이번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테이퍼링 언제 하는지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자금을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블룸버그에 이어서 미국 뉴욕타임즈까지 비트코인 선물 ETF 나온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되는 것은 확정일 듯 하고요. 뉴욕타임즈는 100년이 넘은 언론사죠. CNBC보다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언론사고요. CNBC 앵커 진 크레머가 9월 폭락장 오니까 주식이던 코인 모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미국 주식을 보시면 상승률이 매우 좋습니다. CNBC 뉴스는 예능이 가미된 미국 경제
뉴스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제 뉴스가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CNBC는 자극적이면서 재미있게 경제 뉴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개인들이 시청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호불호가 조금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이번 주 20일부터 빅테크주 3분기 어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873달러 플러스 3.57%로 전고점 900달러까지 2%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고요. 2월에 테슬라가 900달러 전고점 찍고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2월의 테슬라가 아닙니다. 주식이나 코인 모두 대세 상승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성장성, 기술력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주식이 테슬라다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10월, 11월, 12월 수치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9월 수치까지 포함해서 873달러며 연말에 1000달러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합니다. 중경투가 테슬라하고 함께 추천드린 중국 텐센트도 497달러이고요. 테슬라 내년 기가 텍사스 완공되고 AI 자율주행 완성도까지 높아지면 테슬라 주주들은 텐센트하고 마찬가지로 홀딩 하시면 되고 매년 꼬박꼬박 배당은 추가로 받으시고요. 주가는 덩달아 오르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빅테크주 3분기 어닝이라서 시장은 좋아는 보이는데 어닝 파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나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나스닥은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석유 가격 82달러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여전하고요. 전통 산업들 모여있는 다우지수만 마이너스입니다. 국채금리도 1.58%로 올해 2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2% 이상 코로나 전으로 아주 높은 국채금리가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성장주하고 가치주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고 지금은 성장주가 피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우지수가 이번에 이렇게 하락한 것은 10월 중국 GDP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4.9%로 시장 예측치 컨센서스 5.2%보다 낮았고 7월 7.9%보다 훨씬 더 줄어든 수치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글로벌 대기업들 생산이 집중화되어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가공 전문으로 하는 중국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GDP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원자재 비싸게 중국이 수입하고 생산 비용은 올라가지만 한국, 미국에는 경기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비싸게 못 팔면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이고요. 중국 GDP가 코로나 전에 6.5%, 5.8%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그보다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 정부도 이렇게 GDP 낮아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글로벌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결국에는 미국, 한국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하락을 한 거고요. 11월 테이퍼링과 함께 중국 공급망 차질이 다시 이슈화되는 것이 코인이나 주식 가격 하락에 주요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코인은 G20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로 갈수록 리스크가 존재한다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코인은 중국 물가 상승, 테이퍼링, G20,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3연타를 맞아버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주춤할 수밖에 없고 알트코인 하락폭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10월 18일 발표된 중국 GDP 4.9% 낮아진 수치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 보면 중국 산업생산 지표와 리테일 지수에서는 기업들 생산률이 3.1%로 전월 5.3% 대비해서 낮아졌고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는 4.4%로 2.5% 전월 대비해서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공급보다 많아서 중국 내도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망 문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도 그렇고 기후변화 총회까지 글로벌 협력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큰 거고요. 무난하게 글로벌 공조에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중동이 석유 가격 쉽게 안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죠. 미국, 한국 물가 상승 압박 해소 카드는 중국하고 중동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주면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 중국 정치 뉴스 보면 중국 전투기 대만 해협을 정찰한다든지 미국, 캐나다 군함이 통과한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G20에 중국이 나와서 협상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빨리 해결해서 물가를 낮추자 간접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하는 거고요. 이런 배경 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최근에 코인 가격이 왜 안
오르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코인 추가 매수를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기관들 코인 매수 현황을 보면 최근 4주간 가장 매수를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200밀리언 매수하면서 점차 우상향하는가 싶었는데 지난주 매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추가로 비트코인 매수 한 개도 안 했고, 코인쉐어스 두 개 회사는 마이너스 4.2밀리언, 마이너스 5.3밀리언으로 각각 매도를 했고요. 펄포우즈도 마이너스 3.4밀리언을 매도를 했습니다. 4월 5처럼 우상향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코인 매수량이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개별 코인은 18일하고 12일 한 주간 기관들 매수한 코인들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추가로 69밀리언 매수를 했지만 지난주보다 3배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더리움 매도세는 다시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순매수세로 전환되지는 않았고요. 또 21쉐어스 솔라나 3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폴카다 리플이 순매수로 변경이 된 거고요. 메인 코인들 이외에도 아더스, 시총 작은 코인들 조금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